이어서 3차 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그 영화 이물리한 행진곡을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5.18 문학이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이제 5.18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 이제 2000년대에 그 2000년에 5.18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임철의 봄날 5권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몬스테 선생의 그들의 새벽이 거예요 아마. 한길사에서 2권짜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기숙 선생의 5월의 미소 장편 이렇게 나오고, 2000년에 5.18을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설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그 2000년에 발표됐던 소설들 이후에는 상당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5.18 여러분 5.18 뭐 소설들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5.18 문학이 이 시장에 독서 시장에서 더 이상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의미를 확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거든요. 이를테면 5.18 소설 쓰는 작가 없어요. 왜냐하면 5.18 소설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출판사에서 5.18 소설 안 만들어요. 안 찍어요. 어, 어, 이제 나는 5.18 뭐 5.18과 이제 인연 어떤 뭐 운명적인 인연이 있지요. 뭐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5.18 때 시위하다가 체포돼서 구속되고 오랫동안 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중에 풀려나서 또 이제 일정하게 5.5 운동에도 종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문학 박사 학위 자체가 내가 좀 늦게 이제 늦게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5.18 민중항쟁 소설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5.18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도 5.18과 관련된 논문을 뭐 서너 편 지금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5.18 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5.18 소설로도 신춘문예 당선되고 나중에 5.18 문학상도 받고, 두루두루 그래서 5.18 그리고 5.18 문학과 그 다음에 학문 쪽으로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5.18 문학이 시장에서 더 이상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의미를 확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참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냉정해요. 그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이 지갑을 열어서 영화를 보고 또 책을 구매할 때 그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느닷없는 국가폭력에 노출되고 시행되고 그 트라우마가 여전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단일한 하나의 감정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영화가 그런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구태의나 어떤 반복,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뭐 좀 냉정하게 보면 나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제기한 게 뭐냐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개인을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거대 담론 안에 가둬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역사나 민족 혹은 공동체와 같은 거대 담론 밖에 위치한 관객, 개인들에게 별다른 울림을 주지 못해요. 이 영화가 분단 체제를 기원으로 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있는 텍스트의 계열에 속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탓에 일종의 클리셰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냉정한 시선, 그 일부가 지금 나 같은 경우죠. 영화를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3차 시에서는 이제 그 5.18 이건 독립 영화 인물을 위한 행진곡은 어쨌든 상업 영화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서 보려고 하는 이 영화 외롭고 넓고 쓸쓸하는 이제 독립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물 위한 행진곡도 이제 영화 제작비가 부족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제작 스케줄이 이제 늦춰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후원을 받고, 또 영화 그 제작 스태프들이 재능 기부로 이렇게 영화를 이제 정말 눈물겹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물리언 행진곡은 어쨌든 상업 영화로서 뭐 감독이라든가 일정한 스태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그 영화 제작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화 감독 혼자 찍는 거예요. 예, 각본도 만들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찍고, 이게 이제 독립 영화인데, 자, 그러니까 독립 영화는 더 힘들게 찍었겠죠? 그 외롭고 높고 쓸쓸한 요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감독은 또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문도 하고, 또 이 영화 그 제일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 그 스크린 막이 올라갈 때 이제 참여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자문위원으로 이름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감독도 알고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이 영화를 좀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하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 이야기의 핵심은 5.18에 대한 문화적 재해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의미 있다. 이건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관객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면 그 노고가 그 의미가 반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어떤 요인이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그런데 이제 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5.18에 관련된 문화적 재현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은 독자와 관객들을 만나서 그 의미가 이어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섭섭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자, 5.18 문학은 불의한 지배체제에 저항했던 대항담론으로서 성격을 갖죠. 그런데 여성성에 관한 한, 이제 일테면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5.18 소설도 국가 권력의 야만적 폭력성에서 출발하는 5.18 소설의 계보에서 여성은 누락되거나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요 부분도 나는 이제 그 한 두 편 그 논문을 전에 발표했어요. 5.18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 뭐 이런 것들, 5.18 소설에서 여성을 어떻게 호명하고 재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광주 계엄군과 또 시민군 투항파와 항쟁파 등으로 이렇게 분할되는 대립의 목록에서 주체로 확립된 성은 되게 남성이에요. 여성의 역할은 피해자, 아니면 어떤 아주 제한된 조력자로 이렇게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요. 소설 속 여성인물은 피해자라고 하는 대표 단수 아래 괄호 처리되거나 축소와 한정의 형식으로 타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피해자 아니면 어떤 조력자, 그런 역할밖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성은 역사의 무력한 피해자이거나 피해자 남성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로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소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5.18 영화도 사실은 그런 패턴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앞에서 2차 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물리안의 행진곡도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남성은 법대생, 여대생은 여성은 미대생, 그리고 남성은 어떤 그 민주운동의 어떤 그런 그 각성된 어떤 그 인물, 근데 여성은 그런 역사적 인식은 전혀 없다가 오히려 이렇게 싸운다고 뭐가 바꿔져요? 라고 그런 회의적인 인물이었다가, 그러니까 현실에 무감각했던 인물이었다가 그 남성을 좋아하게 되고 남성이 희생을 당한 이후에 이제 어떤 뭐
그런 어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또 이제 참여한 그런 인물로 나간다고 하는 이런 패턴이 그대로 어 그게 현실을 할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런 현실적 사실을 담아내서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학과 영화에서 담론은 그런 현실의 반복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자와 관객의 냉정한 그 비릿한 시선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 영화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든 독립 영화인 외롭고 높고 쓸쓸한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예 여성 인물들만을 내세워서 여성의 이야기만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기왕의 5월 담론에서 비가시적이었던 게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영화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 영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내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독립영화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그런 외면과는 별개로 관객으로부터까지 독립할 수는 없죠. 오히려 관객의 호응과 지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의미와 가치를 요 말은 그냥 하여튼 그 많은 관객을 만났을 때 이 어렵게 만든 영화의 의미가 더 확장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글은 독립영화로서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더 많은 관객과 만나 소통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이 더 놓여져 있으니까 김경자 감독님 섭섭해 하지 마세요. 내가 김경자 감독한테 이 책 안 줬어요. 혹시라도 섭섭해 할 것 같아서 미안해서. 예. 하여튼 김경자 감독은 이제 여성인데 몇 해 동안 5.18 항쟁 당시 다양한 방식으로 활약했던 여성 인물들을 인터뷰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5.18 관련 상업 영화가 담지 못했던 그들의 증언의 욕망을 서사화했죠. 그러니까 이 김경재 감독은 5월 이후의 세대에 속해요. 40대 독신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제 감독이고 그러신데 아마 40대 후반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40대 후반. 그럴 걸로 40대 중후반일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올플에 참여 혹은 관계되었던 여성들에 대해 일종의 부채의식이 많더라고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상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자신이 힘든 작업이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자, 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는 영화, 독립영화는 5.18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YWCA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송백회라고 하는 지식인 여성들의 모임, 다른 하나는 가톨릭 노동자의 지오세라고 하는데 가톨릭 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당시 광주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저기 로켓 지역 이게 지금 그 서방시장 있는데 뭐 그쪽이죠. 서방시장 건너편에 로켓전기, 호남전기, 그다음에 이제 임동에 있던 그 일신방지, 전남방지 이런 그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하나는 다시 말해서 이 YWCA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송백회라고 하는 지식인 여성들의 모임과 하나는 이제 가톨릭 노동자에서 활동했던 이런 생산직 노동자들 여성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어떻게 5.18에 참여했는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를 이제 다큐멘터리 형태로 만든 영화가 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다 이런 얘기죠. 카드 방송을 하다 보안들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여성의 경우처럼 이제 이 앞에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우연한 기회에 항쟁에 참여했던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쟁은 우연하게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그 이제 5.18은 이제 그 기획된 거고 이런 이제 그런 그 논의가 설득력이 있긴 해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느닷없이 당한 거죠. 그쵸? 우연하게 일어난 거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민군과 항쟁 지도부 그리고 이후에 수습위원회 등 주요한 몇 개의 조직 역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상황에 따라 급조돼서 운영되었거든요. 자,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5.18과 관련된 하나의 흐름이 쭉 있고요. 이제 이 영화는 하여튼 송백회와 그다음에 들불 야학과 극단 광계에서 활동한 여자 대학생들
현대문화연구소 등에서 활동한 여성들이 항쟁 당시에 나름의 조직적 활동을 이제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여성들이 이렇게 항쟁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 이후에 삶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증언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그런 영화죠. 자, 여성 인물들의 증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시민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과 사력의 끔찍함,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쟁에 개입, 참여하고 체포되거나 검거되어 고초를 치렀던 자신들의 경험들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 인물들이 이제 지금 4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사건에 관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문톡 지금 즈음에 지난 과거를 담담하게 기억해내고 있는 장면들을 이 영화에서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의의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대항담론이라는 이 거대 서사 속에서 비가시화되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항쟁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여성은 희생자의 기호로만 이제 보조적으로 나왔던 이런 그 기존의 어떤 담론에서 영화 소설의 구조에서 그런 것과는 달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데 있어요. 항쟁은 남성들만의 참여로만 이루어졌거나 영웅적인 인물이 지도했던 게 아니라 여성들 물론 이제 용감한 정말 그런 인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성들도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도 사실은 함께 한 거죠. 함께 한 거죠. 더구나 여성 참여자들도 체포되고 구금되고 물론 이제 죽은 사람도 많고요. 사실은 때로는 잔혹한 고문에 시달렸죠. 이그 영화 5.18과 관련된 영화 보면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면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마이크를 들고 이런 여자분들 가끔 나오죠. 나도 이제 실명을 여기서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뭐 한 두 분 차를 내가 이제 5.18 나중에 체포 그 이제 뭡니까 뭐 그걸 기소유예로 이제 구속되고 나중에 재판에는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석방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로운동을 일정하게 하면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을 참여했던 사람들을 좀 알게 되고 만나고 내가 그랬던 거에 실무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들도 좀 알죠. 그런데 그분들 다 이를테면 그때 체포돼 가지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려요. 근데 그 고문은 여성들에 대한 고문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성적인 이런 잔혹한 비인간적인 그런 고문을 당해서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자, 하여튼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그날의 참혹한 기억으로부터 여전히 풀려나지 못했음을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 참혹한 시절을 다른 누구와 함께 했었다는 이 연대의 기억,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기억의 아름다움, 연대의 기억을 통해 기억이 아름다움의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아주 이제 이 영화의 의의예요. 그래서 영화 이물리안 행진곡이 그랬던 것처럼 외롭고 높고 쓸쓸한의 기본 구성은 과거의 시간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다시 불러내는 거죠. 기억과 한기죠. 그건 1차적으로 아름다움 혹은 슬픔의 정서를 동반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러할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성의 증언을 주요 서사로는 최근의 영화 허스토리와 그러니까 허스토리가 2017년도에 그다음에 이 독립영화 이렇고 놓고 쓸쓸한도 2017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좀 상업 영화긴 하죠. 이 또 허스토리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제 여성의 증언을 주요 서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그 비슷한 같은 시기에 발표되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하자면 다른 영화 비교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교하자면 허스토리는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면서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업 영화죠. 근데 그 말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었고 많은 이제 그 뭐
배우나 스태프들이 이제 처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립영화인 꼭 비교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과 증언, 역사적 사건, 두 영화가 역사적 사건의 기업과 증언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전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영화 허스토리가 갖고 있는 감동의 구조를 올펠 영화들은 갖고 있지 못하더라, 요거예요. 두 가지. 요것만 보면 이제 이번 시차 핵심적으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끝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봐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우리를 띄어야 되겠죠? 나는 가끔 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문제의식과 공감 영역을 갖고 있죠. 일본군 위안, 물론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의식과 공감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5.18과 관련된 해석은 그렇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2차 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5.18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상충하고 있죠. 그건 매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각의 왜곡이 현재 진행형이죠. 이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처럼 보편적 해석과 공감의 영역을 갖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5.18을 담론하고 있는 문화적 재현의 경우에 보다 섬세한 미학적 접근이 사실은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왜 이 시기에 여성의 증언인가에 대해 이 영화가 특별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혐오의 정세와 관련한 담론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성 혐오의 문제, 이 시기는 사실 여성 혐오의 문제, 강남역 뭐 화장실에서 일어난 한 여성에 대한 참혹한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신안군의 초등학교역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사이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었죠.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계 미투도 있고, 그다음에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못된 짓도 드러나고, 또 아주 최근에는 무슨 N번방 박사방 정말 그 못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그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이를테면 피해자 유발론, 이게 극명하게 또 나누어져 그렇군 진통을 겪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미투 운동. 근데 그런데 하여튼 여성 혐오와, 제일 마지막 문장 봅시다.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타자되었고 손쉬운 거래 대상이 되었던 게 분명해요. 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와 타자와 여성에 대한 멸시라는 점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설이든 영화든 이 텍스트가 그 바깥에 위치한 사회현실과 불가피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한국 사회의 이러한 흐름과 좀 관련지었다면 훨씬 더 어떤 미학의 측면에서 좀 더 완성도가 높았지 않겠는가, 이런 알증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전면한 문화적 재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인 활동이에요. 문제는 그 내용 못지않게 형식적 완결미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는 이제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독자는 냉정한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지갑을 열고 영화를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그래서 이제 감독의 이런 주제의식이 관객에게 잘 전달되어서 소통과 감흥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우리 3차시에서 보고 있는 독립력 영화 여러 권 놓고 쓸쓸한의 경우 기억을 소환하는 여성 인물들의 증언이 산만하게 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화 해석은 뭐 어렵지 않지만 감흥의 여지는 많지 않더라. 물론 이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를테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해석은 다 주관적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내 글은
이 글에 이제 학술저널지의 심사를, 세 사람의 심사를 통과해서 학술지에 이제 게재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검증되고 따라서 이제 일정하게 어떤 균형 감각과 그 다음에 대상 텍스트들에 대한 해석이 일정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일정한 이제 그런 어떤 평가는 통과한 글이기 때문에 내 주관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뭐 또 다른 독자들은 달리 볼 수도, 얼마든지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해석과 평가를 통해서 5.18을 재현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텍스트들이 좀 더 많은 독자와 관객과 만나서 5.18의 의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번 주 전체는 5월달에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폭력 시대와 문학 또는 문화 이런 이제 큰 주제하에서 1차, 2차, 3차 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